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올 하반기 금융투자업계의 최대 현안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가 중대한 기로에 섰습니다. 올해 말 유예기간 종료로 내년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주중 정책 토론회에 이어서 주말에는 여야 대표 회담이 예정되어 있어서 금투세에 대한 정치권 논의가 속도를 낼지 주목됩니다. 22일 국회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송원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국회에서 국내 자본시장과 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정책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토론회는 유예기간 종료로 시행을 4개월여를 앞두고 국힘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금투세 폐지에 더욱 강한 드라이브를 걸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반기 한국전력공사 채권 발행이 쏟아지면서 신용도가 높은 초우량 채권으로 수요가 쏠리는 작은 블랙홀 현상이 재현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전채 등 공사채와 은행채가 대규모 발행이 되면서 초우량물이 일반 기업의 자금 조달을 교란할 수 있어서입니다. 22일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 세이브로에 따르면 한국전력이 지난 6월 채권 발행을 재개한 이후 이달 12일까지 2개월여간 4조 1천억 원어치의 한전채가 시장에 쏟아졌습니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단기적으로 한전채 발행이 늘어날 수 있지만 급증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미국 노동부가 고용 수정치를 하향 조정한 후 미국의 일자리 수가 당초 예상보다 느리게 증가하고 있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현지 시간 21일 국제유가가 1달러 이상 하락했습니다. 이날 미국 노동부는 고용 수정치를 발표하면서 올해 3월까지 12개월간 비농업 분야의 일자리 증가폭이 기존보다 81만 8천 명 적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미국 노동시장이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오랫동안 심각하게 냉각되고 있었음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일각에서 연준이 금리 인하 시기를 놓쳤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고용시장에서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상당히 냉각된 것입니다. 이같이 수정된 일자리 데이터는 미국 원유 재고 감소를 상쇄했습니다. 국제금값이 온스당 2,500달러를 넘어선 뒤 최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음에도 금 거래량이 늘어나고 또 금 관련 상장지수 펀드에는 투자금이 몰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 가격이 더 오를 것이라는데 투자자들이 베팅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장에서는 최근에 금 가격을 밀어올리는 주요 요인으로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를 손꼽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 달이면 금리 인하 사이클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큰 데다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 등이 이어지고 있어서 고공행진 중인 금값이 당분간은 내려오지 않으리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증시파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오은비입니다. 네, 어제 뉴욕 증시는 상승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하루 쉬어갔지만 다시 한번 플러스권으로 돌려 세우는 모습이었는데요. 기다렸던 7월 FOMC 의사록도 공개가 됐습니다. 9월의 금리 인하에 대해서 사실상 확정지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데이터가 예상대로 잘 나온다면 이라는 조건이 붙긴 했지만 일단 위원들은 대다수가 9월에 금리 인하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라는 쪽으로 좀 뜻을 모으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에 국채금리가 하락을 했고요. 3대 지수 모두 다 장 막판 들어서 계속해서 올려 세우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건은 9월에 금리 인하를 하는지 안 하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할지 또 얼마나 자주 할지 이 부분이 가장 큰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 거래일 우리 시장도 한번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연준의 금리 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가 있는 이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잠시 숨 고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21일 코스피 지수는 하락세로 출발을 했지만 오후 들어서 상승세로 전환을 하면서 결국에는 소폭 상승하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투자자들이 이 관망하는 태도를 보인 탓에 이제 상승폭은 그리 크지만은 않았습니다. 지수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주요 반도체주들은 또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현지 시각 화요일 엔비디아의 주가가 2% 넘게 하락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서 엔비디아는 시가총액 2위 자리를 마이크로소프트한테 다시 내주게 됐고요. 이에 따라서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동반 하락 마감했습니다.
반면 LG 에너지솔루션은 최근에 이 전기차 화재가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배터리 안전진단 사업을 확대한다고 밝히면서 전 거래일보다 6.06% 강하게 상승하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마찬가지로 2차 전지 관련주 포스코홀딩스, 삼성 SDI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에코프로비엠 그리고 에코프로 등 이렇게 2차 전지 관련주들 시장에서 강하게 상승세 나타냈고요. 반면에 최근 상승 흐름을 이어왔던 HLB는 9.75% 급락했습니다. 유한양행이 FDA로부터 이 폐암 치료제 렉나자를 승인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주가가 큰 폭으로 오르지가 않았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이 조금 쏟아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된 FOMC 의사록에서 9월 금리 인하에 대해서 시사한 만큼 오늘 우리 시장 과연 어떤 방향성을 띨지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뉴욕 증시가 상승 마감해줬고 9월의 금리 인하가 사실상 확정됐다. 피벗에 대한 키워드가 들려왔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 반응도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증시파일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의 포커스온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서울경제TV 포커스온 오민 전문가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먼저 전문가님 종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삼성화재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주주 환원 정책으로 그동안 정말 잘 올라갔었습니다. 어제만큼은 조금 삐끗한 모습을 보여준 것 같은데 아직까지 매수가 유효할까요? 예, 아직까지도 이제 조금 이제 저희 매수가가 좀 원체 좋긴 했지만 살짝 소폭 하락하면서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 상승 추세, 우상향 추세의 바닥권이기 때문에 아직도 충분히 매수 가능한 위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앵커님께서 원체 설명을 잘 해주셔서 제가 뭐 추가적으로 말은 없겠지만 어쨌든 FOMC 의사록에서 9월 달에 금리 인하 다수의 위원들이 9월 금리 인하가 적정하다라고 이제 발언이 나오면서 미국 시장의 상승이 나왔거든요. 제가 이제 삼성화재라는 종목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얘기했던 부분이 삼성화재 보험사는 채권에 투자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금리가 인하가 할 경우에는 그동안 보유하고 있던 하락했던 채권 가격들이 상승을 하면서 평가 수익이 상당히 잘 나오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라는 것은 앞으로 실적이 상승할 것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삼성화재라는 종목 충분히 우리가 지속해서 끌고 나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목표가도 제가 이제 좀 높게 잡았어요. 그래서 40만 원이라는 목표가까지 잡았는데 이 종목은 길게 끌고 가셔도 40만 원 이상 충분히 나올 수 있을 만한 종목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AS 함께 좀 받아봤고요. 한선 엔지니어링과 한화오션도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선 엔지니어링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선 엔지니어링, 저도 이제 참 매수가 이것도 정말 빠르게 나오고 수익도 빠르게 나왔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때 제가 금요일 날 말씀드렸는데 월요일 날 이제 매수가가 12,000원 체결이 되면서 그 다음 날 20일 날 올라왔다가 내려왔어요. 내려올 때 1차적으로 수익 실현을 할 수 있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실시간은 아니지만 저와 이제 같이 참여하신 분들은 제가 이제 그 위에서 봤기 때문에 약간의 한 2%, 1.5%나마 조금이라도 더 수익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제 사인을 약간 위에서 냈습니다. 여기서 익절 라인 잡아달라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이 있었고, 아쉽게도 또 이제 이날 화요일 날 하락 마감을 했지만 어제 같은 경우에는 또 14,000원까지 또 올라와 주면서 다시 한번 수익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라고 제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제 좀 눈치 빠르시거나 좀 이렇게 행동이 빠르신 분들은 아마 이틀 동안 2번의 매수해서 매도를 할 수 있는 2번의 기회가 있지 않았나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들고요. 다만 이제 우려되는 부분은 지금 윗꼬리가 너무 길게 나왔어요. 지금 윗꼬리가 길게
이틀 동안에 윗꼬리가 너무 길게 나왔고 이때 거래량들이 좀 무시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이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때도 보시게 되면 거래량이 좀 나와줬어요. 이날도 거래량이 좀 나와줬는데 차라리 이 정도 거래량이면은 좀 조용히 힘분도 안 들이고 조용히 넘어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이때도 어떻게 보면 윗꼬리가 길죠. 앞전에 보시게 되면은 이 자리가 매물대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때도 윗꼬리가 길게 나왔죠. 아직까지는 윗꼬리가 길게 나온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우리가 추가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삼각수렴 형태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제가 설명드리면서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제가 공략하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도 우리가 내려왔으면 추가적으로 내려오고 이 상승 추세가 유지됐을 때 양봉 하나 작은 양봉 하나 일부 좁은 구간에서 한 며칠 정도 횡보하다가 양봉 하나 상승 장악형 양봉 하나 띄워주면 그때 우리가 또 다시 한번 타점 잡으면서 애초에 처음에 제시했던 목표가까지 다시 한번 노려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하나오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하나오션 살펴보시게 되면은 이때도 이제 시초가에 매수가 들어갔었죠. 9일날 매수 제가 제시를 해드렸고 소폭 조정이 갔다가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도 지금 삼각수렴 패턴 이후에 돌파가 나와주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큰 상승이 나와주고 여기서도 삼각수렴 만들어주면서 이렇게 추가적인 낙폭까지 커버하면서 지금 추세선이 돌파가 나왔거든요. 이 부분으로 봤을 때 지금 1차 저희 처음에 제시했던 목표가 35,000원까지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서도 제가 35,000원이라는 목표가를 잡은 이유는 앞전에 매물대가 좀 남아있어요. 이때 거래량들이 좀 나와 있기 때문에 매도세에 대한 부분이 좀 의심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목표가 잡고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조선업이라는 업종 특성상 한번 수주 장고 생산을 해서 발주받아서 납품하기까지 시일이 오래 소요됩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 지금 조선업 수주 장고 엄청나게 쌓여 있거든요. 이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추가적인 상승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35,000원 제가 처음에 제시했던 35,000원이라는 목표가를 돌파했을 경우에 여기를 익절 라인으로 잡고 이탈하게 되면 소폭 조금 열어놓고 만약에 소폭 이탈할 수도 있을 테니 34,500원 이 자리까지 올라오게 되면 이 자리까지 좀 익절 라인을 설정하시고 기다렸다가 더 큰 상승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오션 리뷰까지 만나봤습니다. 34,500원부터 35,000원 선을 익절 라인으로 잡고 대응 전략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시간의 특징주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의 특징주입니다. 세명전기, 대원전선, LS일렉트릭, 가온전선, KBI 메탈 자리하고 있고요. 여전히 주도주가 부재한 상황 속에서 테마가 강세를 보입니다. 시간 외에서도 일부 유증 공시에 따라서 급락한 종목도 있었고요. 전선 관련주들은 일부 상승부를 켜기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의 특징주 먼저 종목부터 확인해봤습니다. 전문가님, 이 중에서 오늘장 안에서 추가적으로 보면 좋을 종목 어떤 종목 있을까요? 시간의 특징주에서 이 전선 관련주, 이 전력 부족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가 증가함에 따라서 전력이 부족하다라는 이슈로 인해서 불이 전선 관련주가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지금 이 자리를 보시게 되면은 저는 이 시간의 특징주 중에서는 오히려 KBI 메탈이 좀 눈에 띕니다. KBI 메탈이라는 종목이 좀 눈에 띄는데 다른 종목들은 추가적으로 엄청난 하락이 나왔는데 이 KBI 메탈이라는 종목은 여기서 박스권을 지켜주고 있거든요. 지금 이 자리를 지켜주고 있어요. 이 자리를 지켜주고 있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엄청난 실적 혹은 어떤 이슈가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KBI 메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좀 시간 내에서도 물량이 좀 거래량이 좀 나와주면서 상승을 만들어줬거든요. 한
7% 상승해서 3,290원 정도의 가격이 형성이 돼 있었어요, 시간에서. 이때 매물대 부근이거든요. 이 자리를 확실하게 넘어가느냐라는 게 관건이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저는. 근데 시간의 단일가에서 이제 호가창에 나오는 물량을 봤을 때는 좀 장 시작하면서 약세를 보이다가 나올 수 있을 걸로 보여져요.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물렸다가 이 자리 3,290원을 회복할 때 돌파 영역에서 한번 잡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목해야 될 섹터도 조금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이 상당히 잘 나와주고 있습니다. 지금 구리전선 섹터 시간에서 상승이 우크라이나 재건과 엮여서 빠르게 엄청난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시간에서 엄청난 강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SY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Y 어떻게 보면은 제가 우크라이나 재건주 얘기하면서 SY라는 종목 계속해서 봐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하필이면 제가 나오지 않는 어제 이렇게 돌파 캔들이 나와줬습니다. 단기적으로 이렇게 하락 나왔다가 이렇게 갇히면서 상승 삼각형 형태의 삼각수렴이 나오면서 여기서 돌파 캔들이 나와줬어요. 돌파하는 캔들이 나와줬는데 하필 또 이게 또 제가 안 나왔을 때 나와주는 바람에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충분히 노려볼 만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SY 스틸텍이 또 상당히 강하게 나와줬어요. 그리고 SY 스틸텍, SY 자회사니까 이 데크플레이트와 관련된 종목들도 상당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었다라고 말씀드리겠고 또 시멘트 산업, 시멘트 섹터도 우리가 좀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다라고 보여지는 게 연준 금리 인하 기대감에 있어서 연준 금리 인하가 이제 9월에 이제 거의 가시화가 됐죠. 그러면서 주택 건축과 관련된 주택 사업이 상당히 호재를 맞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멘트 산업도 한번 우리가 눈여겨 보아야 될 종목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시간 외에서는 구리전선 관련주들이 지금 상위단에 많이 위치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오늘의 포커스하는 섹터에서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종목들 그리고 시멘트 관련 종목들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님, 여기서 전문가님의 탑픽 종목은 어떤 건가요? 저는 지속해서 계속 말씀드렸던 대로 SY를 지금 탑픽 종목으로 선정을 할 텐데요. SY를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가 손절가가 상당히 짧다는 얘기거든요. 이때 과대 낙폭이 나왔어요. 8월 5일 날 지수가 엄청난 하락을 나왔던 날이었거든요. 대략 코스피 기준으로 10% 하락이 나왔던 날에 이 과대 낙폭을 이제 보여주면서 다시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수 자체도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2,700을 간신히 안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나스닥 지수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금리 인하가 가시화됨에 따라서 이제 상승으로 마감을 지어주면서 국내 증시 또한 이런 영향을 받아서 좋은 흐름을 보여줄 것이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이 앞전에 있었던 낙폭을 잡아주는 캔들이 어제 나왔기 때문에 충분한 상승 노려보지 않을까라고 이제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제가 손절가가 저는 이제 손절가를 3,900원까지 보고 싶거든요. 이 3,900원 어쩌면 다시 오지 못할 금액이다, 저점이다라고 이제 보여지기 때문에 이 금액을 이탈하게 되면은 아낌없이 그냥 손절을 쳐야 된다. 뒤도 보지 말고 손절을 쳐야 되는 위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여기서 나오게 되면은 3,000원대 이하로 빠질 수 있는 엄청난 바닥에 있는 바닥권이다. 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고, 즉 바닥권에서 이제 올라오고 있는 종목은 어떻게 보면은 저가 매수의 기회란 얘기죠. 저가 매수에서 이때는 좀 들어가기 부담스러웠지만 확실하게 상승 돌파가 나와주는 양봉이 하나 출현했기 때문에 이때가 SY를 진입할 타점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진입 가격은 저는 이제 4,450원을 좀 4,450원까지 봐도 이때 매수가 들어가면 정말 괜찮지 않을까, 정말 메리트 있는 가격이지 않을까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목표가는 제가 조금 길게 잡았어요. 이거
파동을 앞전에 보시게 되면 파동을 되게 세게 만드는 종목이라서 제가 목표가는 5,600원까지 보거든요. 꼬리의 중심가 부분까지 볼 건데 제가 왜 이렇게 잡았냐면은 앞전에 보시게 되면은 이 앞전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 이 SY라는 종목이 파동을 엄청나게 강력하게 들었다 놨다 하는 종목이에요. 여기서 보시면 파동 자체가 엄청나게 들었다 놨다 이렇게 만들거든요. 여기서 파동 크게 나오죠. 그리고 상승에 있어서도 7,000원까지 올라갔어요. 지금 구간은 7,460원 고가를 찍은 이후부터 하락 추세를 만들고 이후에 바닥을 다졌거든요. 이렇게 바닥을 다지면서 횡보 추세에서 정고점 매물 한번 소화한 위치예요. 그러면서 저가 매수의 기회다. 그리고 박스권 상당 어떻게 보면 지금 박스권의 하단에서 우리가 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정말 좋은 위치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에 있어서 대장주의 역할을 또 하고 있잖아요. 자회사 같은 경우 SY 스틸텍 이것도 강력하게 나와줬어요. 어제 강력하게 나와줬었는데 오히려 저는 이게 양봉이 약하게 나와줬으면 오히려 저는 이 종목을 탑픽 종목으로 선택을 했을 텐데 손절폭이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SY라는 종목 주목하면서 우리가 대응한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면서 탑픽 종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탑픽 종목으로 SY 만나봤습니다. 모듈러 주택이나 샌드위치 패널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최근 또 트럼프 후보 관련주로 우크라이나 재건주가 엮여 있습니다. 같이 시세를 받아갈 수 있을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목표가 5,600원, 손절가는 3,9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화면을 통해서 오늘의 탑픽 종목 전략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경제TV 마켓 오늘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대비를 위해서 어제 글로벌 시장 그리고 국내 시장 함께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번 주 있었던 글로벌 일정들 한번 되돌아보는 오늘의 글로벌 리포트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우리 증시 미국 증시는 어떻게 마감을 했는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0.57%, 그리고 S&P 500 지수는 0.42%, 그리고 다우 지수 0.14%, 소폭이지만 3대 지수는 모두 다 상승불을 켜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요인들이 있었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7월에 FOMC 의사록과 연간 고용지표 수정 데이터 등을 통해서 현재 금리 인하가 확실하다라는 점이 좀 시장에서는 안도감이 되었던 점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또 FOMC 의사록을 조금만 더 뜯어보자면은 대다수 참가자들은 현재 이 경제 지표가 예상대로 계속해서 정말 이렇게 원하는 대로 나온다면은 다음 회의에서 이 정책을 완화하는 것이 좀 더 적절할 것이다라는 예상치가 또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노동통계국 같은 경우에는 2023년의 4월 그리고 2024년의 3월 비농업 일자리 증가폭을 약 82만 명 하향 조정하는 결과를 바로 전날 밤에 발표를 했습니다.
다만 고용 시장이 예상보다 악화될 수 있다라는 이 우려감이 다시 한 번 더 커지면서 상승폭 자체는 조금 더 제한을 받았다, 위폭은 좀 더 제한을 받았다라고 보여질 수가 있겠고요. 9월 금리 인하폭을 오늘 24일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이 발언에서 보다 더 명확해질 전망이기 때문에 24일까지는 시장에서 어느 정도 오름폭까지는 제한이 있지 않을까라는 해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제가 살펴볼 이슈 3가지부터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구조조정 바람이 현재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소식들 바로 전달해 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는 테슬라 과연 방향성 어떻게 잡아야 되나,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191이 바로 제가 어제 7시에도 전해드렸죠. 자세한 소식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구조조정 시장부터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GM부터 한번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사업 부문을 중심으로 직원을 1,000명 이상 정리해고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이번 정리해고 규모는 GM 글로벌 사업장 유급 직원 무려 7만 6천 명의 약 1.3% 수준으로 굉장히 많은 명수를 또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GM 측은 구체적으로 정리해고 규모 자체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1.3% 수준이 될 것이다라고 나와 있고요. GM 측에서는 또 입장을 하나 더 밝혔습니다. 이 회사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사업을 간소화해야 된다라는 입장으로 이 정리해고, 그러니까 구조조정을 했다라고 이렇게 이유를 뒷받침하고 있는데요. GM은 우리는 과감한 결정을 내리고 가장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투자에 집중을 하겠다. 이 말을 조금 더 풀이를 해보자면은 구조조정으로 인원을 감축을 하고 그 돈으로 더 과감하게 투자를 하겠다라고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전기차와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 분야의 이 막대한 신규 투자 감행이 지금의 이 구조조정 바람까지 이어졌는데요. 일단 이렇게 되면서 가장 큰 이유가 한마디로 전기차가 현재 시장에서 굉장히 부진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2025년까지 전 세계에서 100만 대 전기차 생산을 목표로 대규모 투자 단행을 진행을 했는데 판매가 예상보다는 조금 더 부진하게 성적이 나왔습니다. 지난달 전기차에 대한 투자와 소프트웨어 개발 연기한다고 발표를 하면서 이와 같이 구조조정 바람에 이렇게 첫 번째 사이클이 불게 됐습니다. 다음으로는 스텔란티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만 최대 2,450명을 정리를 하고요. 해고는 이르면은 올해 10월 초부터 시작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7월에 지프 웨고니어와 그랜드 웨고니어의 판매가 각각 24%, 17% 굉장히 큰 폭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현재 잘 팔지 못하고 있다라는 뜻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일일 생산도 이제 2교대에서 1교대로 줄여나가면서 이렇게 1교대로 줄이기 때문에 당연히 인원 또한 1,600명의 직원이 일시적으로 또 해고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지난달 미국 내 급여직 직원들을 대상으로 자발적 퇴직을 권유하기 시작을 했고요. 대상은 부사장급 그 이하의 직원들로 또 한정이 됐습니다. 그다음으로 닛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닛산 북미법인은 미국에서 약 2만 1,000명 정도 고용을 한 상태인데요. 닛산과 인피니티 브랜드 관리자 중에 만 52세 이상인 비제조 부문 직원들, 한마디로 사무직 직원들과 또 만 55세 이상인 제조 부문 직원들 퇴직을 현재 권유한 상태라고 합니다. 2019년에는 직원들의 출장 예산을 또 절반으로 줄였는데 이 2019년과 2020년에도 한 번의 이 정리해고 사태는 있었습니다. 또 2020년에는 미국 내 모든 직원들에게 이틀간의 무급 휴가를 시행을 하면서 계속해서 돈을 아껴나가고 있는 추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이렇게 자동차 시장에서 구조조정 바람이 왜 불어나고 있냐 한 번 더 살펴보자면 자동차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바이든 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죠. 이에 따라서 북미산 전기차 세금 혜택을 기대하고 계속해서 투자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판매는 그에 비해서 굉장히 저조한 결과를 나타냈고요. 최근에 미국의 신차 판매도 조금 더 둔화가 됐습니다. 미국의 7월 신차 판매량은 2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해서 전기차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조금 더 마이너스 시장을 형성을 했습니다. 영국의 조사회사 글로벌 데이터는 미국의 작년 승용차 수요가 2022년에 비했을 때 무려 13% 증가를 했지만 올해는 4% 증가로 성장세가 둔화될 것이다라고 예상치를 또 내놓기도 했고요.
이 하이브리드 차에서도 성과를 내고 있는 일본 기업들도 엇갈린 결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닛산에서도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음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과연 방향성 어떻게 잡아야 되나? 일단은 유럽연합이 11월부터 중국에서 생산된 테슬라 차량의 관세를 10%에서 19%로 인상을 시켰습니다. 이렇게만 본다면 인상된 것이 아니냐라는 의문점을 가질 수도 있는데요. 당초에 중국산 테슬라는 30%가 넘어가는 관세를 부담할 것으로 예상이 됐지만 오히려 19%나 줄어들게 됐습니다. EU 당국자들은 테슬라가 중국에서 받은 이 보조금 수준을 반영을 했을 때 상계 관세율을 9%포인트로 결정을 하게 되면서 이렇게 19%로 최종 결과가 나왔고요. 테슬라 중국 공장이 받는 보조금 혜택이 다른 중국 전기차 업체보다 적어서 인상폭도 상대적으로 적게 평가를 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테슬라 차량을 포함해서 현재 중국에서 생산되고 있는 이 EU로 수출되는 전기차에는 일률적으로 일단 10%의 관세가 먼저도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예비조사 결과 발표 당시에 테슬라 차량에 대한 개별 관세는 20.8%로 만약에 10%를 합친다면 30%가 넘어갈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러나 이번 조정으로 관세율이 19%로 대폭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중국 정부의 이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 중국 토종 업체들의 전기차에는 이보다 훨씬 더 상계 관세율이 높게 매겨졌습니다. 비아디 같은 경우에는 17%포인트 상계 관세율을 더해서 지금 현재 27%의 관세를 물게 될 예정이고요. 다만 6월 초알에 비했을 때는 0.4%포인트 정도 낮아졌습니다. 지리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19.9%포인트에서 19.3%포인트로 하락을 하면서 전체적으로는 29.3%로 좀 높아지게 됐습니다. 가장 높은 상계 관세율을 물게 된 곳은 싸이그로 지금 상계 관세율이 36.3%로 진짜 굉장히 많이 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상무부에서는 이후의 조사는 불공정 경쟁 행위다라고 비난을 했고요. 표본을 뽑을 때 의도적으로 이를 비틀어서 서로 다른 형태의 중국 업체들을 다르게 대우했고 조사 결과도 왜곡했다. 한마디로 너희가 지금 부당하게 좀 조사하지 않았냐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EU 상무부 같은 경우에는 중국 정부가 EU의 반보종금 조사에서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서 수만 쪽에 이르는 문서를 제공했다. 너네가 너무 많은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냐라면서 서로 지금은 조금 맞서고 있는 상태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테슬라 여기 EU에서는 조금 더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 막상 지금 본토인 미국에서는 지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재집권 시 미국에서 전기차 구입을 제공하는데 약 1,018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폐지할 수 있다라는 시사점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트럼프 자체가 전기차 세액공제에 대해서 좀 터무니없다라면서 부정적으로 언급을 했는데요. 당초에 트럼프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일론 머스크 CEO와 굉장히 친화 있게 지내면서 조금 더 전기차에 있어서 이 법을 개정하지 않지 않을까라고 했지만 저는 이제 그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전기차의 열성 팬이지만 가솔린 차량과 하이브리드 차량의 팬이기도 하다라고 조금 애매모호하게 대답을 하기도 했습니다. 집권 당시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미 전기차 세액공제를 폐지하려고 하기도 했고요. 이미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를 공개적으로 지지를 했는데 이에 대해서 자신이 당선이 되면은 내각직책이나 행정부 자문 역할을 제안을 할 것이다라고만 얘기를 했을 뿐 이 전기차에 대해서 더 이상 언급을 하지 않았고요. 테슬라도 논평 요청에 즉시 응답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111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년간의 장기 연구 결과 마운자로의 젯바운드의 원료인 티르제파티드가 무려 94%까지 당뇨병 발병 위험을 줄여준다라고 발표가 났습니다. 티르제파티드는 당뇨병 전 단계인 비만 또는 과체중 성인에게 비교를 했을 때 위험률이 무려 94%나 줄어들게 됩니다. 111 같은 경우에는 혈당이 정상보다는 높지만 아직 2형 당뇨병으로 진단되기엔 조금 부족한 이 전당뇨 환자들에게 당뇨병 발병을 늦춰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기사로 인해서 굉장히 제약 바이오 쪽에 뜨겁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GLP-1 같은 경우에는 음식 섭취량과 식욕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성분을 말하고 있고요. GIP 같은 경우에는 식욕을 억제하면서 지방을 분해하는 방식을 개선한다라고 조금 더 추가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많은 증권사에서 일라릴리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여러분도 투자하실 때는 일라릴리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일정은 일단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남아있고요. 제조업 그리고 서비스업 PMI, 잭슨홀 미팅 개최까지 이루어져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리포트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이어서 국내로 한번 시선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시장을 정리를 하자면 왔다 갔다 방향성 탐색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달러 같은 경우에는 약세로 출발을 했다가 상승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일단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도 하락 출발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상승 마감하면서 2,700선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일단 잭슨홀 미팅이라는 이 중요한 이벤트를 앞둔 상황 속에서 왔다 갔다 일단은 방향성을 탐색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일중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먼저 확인해 보면요. 오후 1시 반 들어서 다시 한번 플러스권으로 돌려 세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전약 후강의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은 전반적으로 좀 약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도 시초가가 조금 더 강했다라는 부분 보시면요. 전강 후약의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유한양행의 FDA 소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론 뉴스로 작용을 하게 되면서 일단 바이오주들이 조금 약세를 보이는 모습이었고요. 이 때문에 코스닥 시장은 조금 더 크게 밀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전일 순매수 외국인과 기관 어떤 종목에 러브콜을 보냈나 살펴볼 텐데요. 외국인 쪽에서 먼저 보면 LG에너지솔루션이 1위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의외로 7거래일 연속 계속해서 외국인이 담고 있다라는 부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5위에 자리하고 있고 기관에서는 1위로 러브콜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환율 쪽에서 그리고 에너지 가격 부분에 있어서 우호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좀 긍정적인 증권사 리포트가 보도가 됐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 포인트를 잡게 되면서 어제 기관과 외국인 쪽에서는 좀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덜어냈던 쪽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의외로 겹치는 종목들이 좀 있습니다. 일단 SK하이닉스 1위 자리에 있고요. 4위에는 유한양행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기관 쪽 보면요. 1위에는 유한양행이 자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2위에 SK하이닉스가 자리합니다. 이 두 종목에 대해서 외국인과 기관은 일단 차가운 시선을 좀 보냈는데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그리고 더불어서 삼성전자까지 같이 봤을 때는 일단 뱅크 오브 아메리카 쪽에서는 TP를 하향 조정하기도 했고요. 모건 스탠리 쪽에서는 이 반도체 쪽에 피크아웃이 우려된다라는 부정적인 코멘트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반도체주들에겐 좀 하방 압력을 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앞서서 설명드린 것처럼 유한양행의 FDA 소식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과 기관은 세론 뉴스로 작용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테마도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방금 이야기했던 유한양행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일단 의미는 굉장합니다. 국산 항암 신약 1호가 탄생했다라는 부분인데요.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 렉나자랑 얀센의 리브리반트 병용요법이 승인됐다라는 부분이고요. 보통 허가하고 나서 3개월 뒤부터 처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올해 안에 미국 전역에서 치료제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지금은 미국 쪽에서 승인이 났고 유럽과 중국, 일본까지 허가가 진행 중인데 여기서까지 허가를 같이 받게 된다면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땐 800억 원의 마일스톤인데 여기까지 포함하면 1,800억 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부분도 함께 보셔야겠습니다. 두 번째 테마는 트럼프 후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소속 케네디 주니어인데요. 이 인물은 이제 존 F 케네디의 조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소속으로 제3후보로 지금 출마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금주 안에 이걸 좀 포기를 하고 트럼프 캠프에 합류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좀 높게 보였습니다. 지금 케네디 주니어 같은 경우에는 지지율이 약 5% 정도로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 트럼프 후보랑 해리스 후보가 지금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캐스팅 보트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고요. 아무래도 트럼프 후보 관련주로 엮여있던 우크라 재건주 쪽이 그리고 더불어서 남북 경협주까지도 좀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은 로봇 쪽도 보겠습니다. 로봇은 실적 부분에 있어서 좀 큰 걱정이 되는 섹터 중 하나죠. 그래도 최근 들어서는 좀 좋은 소식도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은 웨어러블 로봇이죠. 보핏의 출시를
9월 달에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추석 특수를 노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추석 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중국에서는 베이징 로봇 전시회가 어제부터 개최가 됐습니다. 10개 한국 기업이 참여를 했고요. 여기서 지금 한국관이라고 해서 또 따로 운영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대만 인텔리전트 아시아도 어제부터 개최가 됐습니다. 24일까지 진행되는데 여기서 가장 크게 포인트를 잡는 건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참석할 수도 있다라는 일부 썰, 그러니까 가능성이 좀 언급이 되면서 어제는 로봇주가 좀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엔젤 로보틱스도 어제는 오랜만에 빨간불을 켰습니다. 이외의 특징주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배터리 기술, 배터리 관리 시스템 BMS를 기술을 좀 가지고 있는데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배터리 안전진단 소프트웨어 사업을 확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걸 활용하면요, 지금 불량률을 한 90% 정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크게 좀 좋다라고 하고요. 인탑스 일단 전 세계 1위 파운드리 업체와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종목명이 좀 잘못 나왔습니다. 인텍플러스인데요. 전 세계 1위 파운드리 업체다. 사실 업체명이 공개가 되진 않았었는데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업체죠. 아마 TSMC일 것 같고요. TSMC와 함께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이 전해지게 되면서 어제 인텍플러스도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 세 번째는 윙이푸드도 보겠습니다. 나스닥 상장을 마무리하고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일단은 IPO 로드쇼도 성공적으로 마쳤다라고 하고요. SEC 쪽에서도 통과가 완료가 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제 나스닥 투자 리스트를 제출했다라고 합니다. 이 제출 후에 한 5일에서 7일 정도 심사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26일에는 공모가를 확정하고 아마 28일에는 예정대로 나스닥에 상장할 수 있다라는 부분 나와 있습니다. 일단 일정상 그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는 조금 더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종목으로는 소마젠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 있는 국립보건원에서 알츠하이머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유전체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주를 따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규모가 약 1,000억 원이고 지난해 매출액 대비해서는 한 31% 정도 이미 채워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시장 안에서 볼만한 이슈들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주에 4+1 개혁 국정 브리핑이 있을 예정이다라는 부분인데요. 일단 합계 출산율이 0.72명이다라는 이야기는 아마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2072년 기준으로 봤을 때 현재 추세라면 2072년에는 현재 인구 대비해서 한 30%가 줄어들 것으로 보이고요. 생산 가능 인구가 지금은 4명이 고령 인구 1명을 부담하는 수준이라면 2072년에는 생산 가능 인구 1명이 고령 인구를 그대로 1대1로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 6월이었죠.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한 후에 인구 전략 기획부를 신설을 했고요. 대통령실에서는 저출생 대응 수석실을 신설하고 또 수석 비서관까지 임명을 했습니다. 어제 수석 비서관이 KBS 라디오에 출연을 해서요. 대통령이 저출생 문제 대응에 굉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라고 표명을 하기도 했고요. 더불어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게 수학 문제 10개의 난제를 모아놓은 것만큼 어렵다. 그리고 만약에 이걸 푼다면 노벨상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우리 그래도 잘 해보자라는 의지를 표명했다라는 부분도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4+1 개혁을 봤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4대 개혁 이외에 있는 +1입니다. 이 +1이 저출생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4+1과 관련한 국정 브리핑이 진행이 된다면 저출생 관련주들도 다시 한번 오랜만에 시세가 내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캐리소프트는 아동 콘텐츠 관련된 기업이고요. 깨끗한 나라는 기저귀, 그리고 꿈비 같은 경우에는 아동 가구를 만드는 종목으로 좀 유명하죠. 일단 다음 주에는 저출생 관련주들 움직임 보일 수 있으니까 한번 집중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게임스컴 이벤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1일에서 25일 독일 쾰른에서 개최가 됐습니다. 세계 최대 게임 전시회이고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64개국에 1,400개 이상의 기업이 참여하는 역대 최대 규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야제라고 해서요. 오프닝 나이트 라이브 ONL을 통해서 신작들을 공개를 하게 되는데 지금 게임스컴 어워드 후보에 우리 한국 기업이 4개 부문에 지금 이름을 올라가 있습니다.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붉은 사막, 그리고 크래프톤은 인조이, 그리고 넥슨은 카잔 이렇게 해서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붉은 사막 같은 경우에는 최고의 시각 효과 그리고 가장 웅장한 게임 이 부분에 지금 후보에 올라가 있다라고 합니다. 펄어비스, 크래프톤, 넥슨 앞서서 언급드렸던 이 3가지 기업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더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게임스컴이라고 해서 게임 회사들이 신작만 공개하는 건 아니고요. 하드웨어도 같이 공개가 됩니다. 여기에 의외로 삼성전자도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안경 없이 3차원을 즐길 수 있는 게이밍 모니터도 공개를 했습니다. 이른바 오디세이 3D라고 해서요. 이 전면 패널을 2D에다가 지금 이 패널을 부착을 하면 3D로 게임 환경을 즐길 수 있다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도 보겠습니다. 특히 최근 시장이 좀 환율이 약세를 좀 보이고 있죠. 달러가 같이 약세를 좀 보이다 보니까 올해 최저치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럴 때 수혜를 볼 수 있는 섹터는 어디가 있을까라는 아이디어로 좀 연결을 해봤고요. 일단 보겠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높아지게 되면서 달러가 계속해서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어제 FOMC 의사록에 공개됐을 때 거기서도 피벗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아마 오늘 환율 시장 출발도 조금 약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달러 인덱스가 101선, 오늘 아침 기준 봤을 때 제가 확인해 보니까 100선까지도 터치를 했더라고요. 일단 2023년 12월 말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잭슨홀 미팅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만약 여기서 금리 인하, 아마 이 얘기는 계속 나올 것 같고 이제 얼마를 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데 여기서 더 언급이 된다면 달러 같은 경우엔 더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3개는 그래서 이때 어느 쪽을 좀 보면 좋을까라는 부분을 담아 봤는데요. 첫 번째는 대체제로 금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금괴 하나의 가격이 사상 최고치 기록하면서 13억 3천만까지 돌파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렇게 환율 시장이 좀 좋을 때 항공주가 조금 더 좋을 수 있다라는 부분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여비나 항공료를 우리가 달러로 계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달러가 약세일 때는 오히려 원화가 강세일 때는 비용을 좀 절감할 수 있다라는 부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항공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곧 있으면 추석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여행 수요가 늘고 있다라는 부분도 장점으로 좀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달러가 약세, 원화가 강세를 보일 때는 정유나 유틸리티, 금융, 조선주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금융 같은 경우에는 외화로 발행된 채권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보통 환율이 10원 정도 떨어졌을 때 기업들은 수백억 원의 이득을 얻을 수 있다라는 부분도 함께 보셔야겠습니다. 오늘 시작하기 전에 체크해볼 일정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건 오전 10시에 계획되어 있는 한국금통위의 기준금리 결정입니다. 일단 이 자리에서는 가계대출이 늘어났고 부동산 시장도 최근 들어서는 좀 들썩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마 13회 연속 계속해서 동결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앞서서 제가 처음으로 주제를 잡았던 부분이죠. 왔다 갔다 하는 시장이다. 방향성 탐색하고 있다라고 언급드렸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잭슨홀 미팅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FOMC 의사록이 어제 먼저 공개가 됐습니다. 여기서 금리 인하에 대해서 이미 의원들이 좀 어느 정도 의견을 모은 것으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건 한다, 안 한다라기보다는 얼마나 할 건지 그리고 얼마나 자주 할 건지가 가장 큰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된 내용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내일 오후 11시에는 파월 의장의 발언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끝까지 함께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일본 쪽에서도 내일은 우에다 총재의 의회 질의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서 경기가 좀 불안정하면 금리 인상 안 하겠다라고 언급을 좀 했었는데 반대로 이번에 우에다 총재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엔화가 강세를 보일 수 있다라는 부분도 빼놓지 않고 보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과 내일 시장은 특히나 달러나 엔화 그리고 원화까지도 함께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 체크해볼 부분은 신규 그리고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 부분입니다. 고용시장이 너무 차갑게 된다면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표도 계속해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앞서서 어제 의사록에서 공개가 됐을 때 9월에 금리 인하
의견을 좀 모으긴 했지만 그 앞에 조건이 좀 붙었습니다. 지금처럼 경제 지표가 나와준다면 이란 조건이 붙었기 때문에 이 고용시장에 대해서도 어떻게 나오게 될지 확인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HSBC 쪽에서 어제 NVIDIA의 TP를 135에서 145달러까지 높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일단 최근 시장 안에서 반도체 시장, AI 버블 거품론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 IB들은 계속해서 러브콜을 보내고 좀 긍정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라는 부분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다 약하긴 하지만 그래도 강보합 수준에서 마무리 짓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 안에서도 출발이 좀 좋지 않을까 예상이 좀 되고 있는데요. 아직은 흐릿한 주도주 속에서 테마단에서 강세를 좀 이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 안에서는 다시 한번 주도주가 힘을 찾을 수 있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잠시 후 9시 개장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후 장선호의 이주식이 이어지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정선호의 이주식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개장 전에는 어떤 내용 체크해보면 좋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진이인베스트먼트 정선호 대표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개장 전에는 어떤 내용 체크해볼까요? 지속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우크라 재건 관련돼 있는 모멘텀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 관련해서는 이 재건 관련돼 있는 수혜주도 지금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오늘 재건 관련돼 있는 모멘텀의 대원전선이라는 종목을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이제 우리가 재건 관련돼 있는 반사이익의 수혜주다, 재건 관련돼 있는 모멘텀이다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하면은 이 전선 관련돼 있는 수혜주들은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보통 여러분들 알다시피 건설이라든지 이런 이 재건이라는 게 말 그대로 이제 건축, 자재 이런 쪽으로 관련돼 있는 모멘텀이 굉장히 많이 묶이게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이 전선 관련되는 모멘텀보다는 이제 이 건설업 관련돼 있는 기업들이 가장 많이 모멘텀이 됐다라고 보면 좋은데, 사실 지금 이제 이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관련돼 있는 이런 종전 기대감이 나와주면서 전선 관련돼 있는 수혜주들이 다시 한번 이 관련 모멘텀을 엮일 수 있는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최근에 이제 역시나 이 전쟁 이후에 지금 이제 인프라 확장이라든지 인프라 재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봤을 때 이제 전력망 자체도 굉장히 많이 손상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도 당장에 전력 공급을 하기 위해서 전력망 복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시급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주면서 전력 이 변압기라든지 전선 관련된 모멘텀의 수혜주들이 지금 시장에서
우크라이나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 반사익 수준으로 다시 한번 엮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라고 좀 생각해보고 있고요. 여기 또 추가적으로 지금 이제 뭐 우크라이나가 아니라 하더라도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제 AI 관련되어 있는 이런 이 흐름 속에서 이 전력망 부족, 이 전력 공급망 부족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AI 관련되어 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데이터 센터 확충, 이 데이터 센터 이런 이 성장과 함께 전력에 대한 이런 지속적인 수요 증가 이야기도 나와주고 있는데 여기 더불어 가지고 최근에 또 이제 뭐 나와주는 것들이 이제 폭염이죠. 폭염에 따른 이제 이 전력 사용량 급증에 따라 가지고 또 역시 전력 부족 이런 현상들이 자꾸 나와주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이 전력망 확충에 대한 모멘텀 투자는 더 나오면 나왔지 덜 나오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이런 우크라이나 관련되어 있는 전쟁 모멘텀 반사익, 종전 반사익도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아까 앞서 얘기했다시피 AI 관련되어 있는 이런 섹터 시장에서도의 반사익을 우리가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고 여기 또 추가적으로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앞으로의 이런 이 전력 부족 현상을 더 심해지지 부족하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어찌 보면 지금도 이제 성장 도입기에서의 저평가되는 부분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그 대원전선이라는 종목 지금 자리에서 이제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로 노려보면 좋을 것 같다라 생각해보고 있고 특히나 이제 차트적으로 봤을 때 이제 전고점 돌파 후 지지 패턴이다라고 좀 표현을 하고 싶은 게 뭐냐고 하면은 지금 이제 과거 3,000원대가 진짜 역사적으로 2015년도부터 해가지고 3,000원대가 굉장히 강한 저항 구간이었습니다. 근데 이 저항 구간을 어떻게 했다? 저항 구간을 뚫자마자 이제 다시 조정이 들어오는데 3,000원대를 터치하면서 지켜내는 구간. 꼬리를 달기 시작하죠. 우리는 이런 구간을 전고점 돌파 후 지지 반등이라고 해요. 지지 돌파 후 지켜냈기 때문에 안으로는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고 이 구간이 눌림목이 돼서 다시 뭐 할 수도 있다. N자형 파동으로서 2차, 3차 흐름으로서 넘어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원전선이랑 종목 지금 자리에서도 여러분들이 잘 눈여겨보면 충분히 바닥에서의 저가 매수 기회로 공략해볼 수 있는 상황이지 않나라고 또 생각해보고 있고요. 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자리 보면 이제 대원전선이 현재 3,500원 정도를 최근에도 강한 저항이었어요. 그래서 3,500원 아래로는 이 돌파를 지켜보시면서 얼마든지 매수를 해도 괜찮은 구간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 3,500원대를 뭐 지금 지켜내면서 만약에 지금 추가적인 상방이 나와준다고 하면은 저는 단기적인 고점인 6,000원까지도 노려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000원 이제 뭐 돌파하는지 지켜보시면서 지금 이제 뭐 손절 가격 같은 경우도 뭐 2,000원대를 크게 깨지 않는다고 하면 추가적인 대응 가능하니까 2,000원 정도 지켜서 홀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두 번째 또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캡스톤 파트너스라는 종목입니다. 캡스톤 파트너스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시장에서 이슈가 많이 되고 있어요. 뭐뭐 파트너스, 이 캡스톤 파트너스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이제 뭐 투자사입니다, 투자사. 근데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은 이제 이 당근이라든지 직방이라든지 마켓컬리가 이제 IPO 이제 공모 상장 절차에 또 돌입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캡스톤 파트너스 같은 경우도 이제 당근 같은 경우에 이제 큰 자금을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180억 정도인가요? 어쨌든 투자를 했는데 당근의 지금 이제 가치가 몇 조까지 올라갔다. 지금 3조 이상의 기업 가치를 측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당근이 상장이 된다라고 하면 지분 가치만 본다더라도 엄청난 시세 차이를 노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장에 관련되어 있는 반사익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지금 시장에 나와주는 거고 당근 이후에도 직방이라든지 마켓컬리라든지 지금 시장에서 지속적인 이제 이슈가 되는 종목들, 이슈가 되는 종목들이 아니죠. 이슈가 되는 기업들. 그러면서 이제 기업 가치가 그렇다 해서 이슈가 된다 해가지고 뭐 나쁜 쪽으로 이슈가 되는 게 아니라 기업 가치도 어느 정도 성장하는, 우상향하면서 지속적으로 따라와주면서 이런 것들이 도움되는 그런 기업들이 지금 올라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 앞으로의 추가적인 당근은 이제 시작일 뿐인 거고 뭐 직방이라든지 마켓컬리라든지 이런 것들의 상장과 함께 추가적인 지속적인 기업의 이제 실적 모멘텀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캡스톤 파트너스가 그런 구간에서의 이런 저가 매수의 기회를 좀 노려볼 수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보면 캡스톤 파트너스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제 또 이런 저가, 이런 특히나 방금 얘기했다시피 저가에서의 매수 기회가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런 저가에서 뭐가 나오기 시작하느냐? 바닥에서의 대량 거래가 나오기 시작해요. 특히나 이제 최근에 원래 3,500원대를 지켜내는 종목이 최근 뭐 경기 불황이나 뭐 미국의 경기 침체라든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슈들 가지고서 밀어내면서 속임수 하락이 한번 나와줬고요. 이 속임수 하락 이후에 대량의 거래를 터뜨렸다는 거는 누군가는 물량을 바닥에서 쓸어 모았다는 거겠죠. 대량의 거래를 터뜨리면서 주가를 다시 상방으로서 올려냈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이 대량 거래 이후에 지속적인 우상향 흐름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현재 캡스톤 파트너스 같은 경우도 보면 현재 3,950원, 대략적으로 4,000원 정도를 저항대로 만들어내고 있어요. 3,950원, 뭐 약 4,000원 아래서는 뭐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저가 매수의 기회로 노려보셔도 괜찮지 않나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목표 가격은 지금 자리 전에 있던 고점대가 대략적으로 8,000원에서 8,000원, 그래서 8,000원대를 뚫어내는지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고, 이 8,000원을 보면서 손절 가격 같은 경우는 2,500원 정도로 동일하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캡스톤 파트너스, 대원전선 각각의 이슈는 다릅니다. 뭐 이제 AI 전력망에 대한 모멘텀과 이제 아까 얘기했다시피 각 상장, 이제 투자사, 이런 투자 기업들이 상장에 따른 반사인 모멘텀 각 다르긴 하지만, 이 두 가지 종목 여러분들이 눈여겨본다라고 하면은 또 오늘도 충분히 시세 차익 노리면서 매매를 해보실 수 있지 않나 좀 생각하면서 소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가지 종목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대원전선입니다. 이미 AI 데이터 센터 발로 지금 다시 한번 전선주들 또 관련해서 좀 힘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제 전선 관련주들은 시간 외에서도 강세를 좀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우크라 재건까지 붙게 되면서 전력망에 대한 복구 기대감도 같이 가져갈 수 있겠습니다. 목표가 6,000원 이상, 손절가는 2,000원 말씀해 주셨고요. 두 번째 종목은 캡스톤 파트너스입니다. 직접적으로 지분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들, 예를 들어서 뭐 당근이나 직방, 마켓컬리 이런 기업들이 IPO를 좀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IPO 시에는 또 엄청난 시세 상승 노릴 수 있으니까 미리부터 좀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목표가로 8,000원, 손절가는 2,500원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 시장 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바로자산운용 윤정식 상무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상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FMC 의사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금리 인하 그리고 피벗에 대한 힌트는 우리가 좀 얻을 수 있었고요. 지수 상승도 견인을 했습니다. 크진 않았지만 강보합 수준에서 3대 지수 마무리를 좀 짓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럼 오늘 우리 시장 흐름은 좀 어떻게 가져갈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어제 국내 시장의 흐름, 사실 굉장히 큰 변동성이 나타나지 못했지만 긍정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외국인이 순매수로 후반에 좀 돌려주는 모습이 나왔죠. 매수 금액이 크진 않았습니다만. 그리고 심리적으로 좀 돌파했으면 하는 했던 부분 2,700포인트를 어제 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이제 차트상으로 만약에 본다 그러면 이 121선과 61선이 위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한 10포인트 정도만 또 올라가면 또 121선이 이 저항으로 작용을 할 겁니다. 그렇지만 2,700포인트, 사실 2,700포인트 앞에서 몇 번이나 지금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여기를 넘어섰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은 좀 긍정적인 부분이 있었고, 최근에 국내 증시를 좀 한번 흔들었던 게 환율이었는데, 환율이 물론 이제 원화 약세 기조는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들이 있었지만 원화 강세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우려감들이 좀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많이 좀 사그라들었다. 외국인의 수급을 뒤흔들 수 있을 만한 가장 큰 요인이 환율이거든요. 이게 단기적으로는 외국인은 환율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고, 조금 더 길게 봤을 때는 대당, 그리고 그 다음이 사실은 실적이거든요. 이렇게 세 가지의 변수 중에서 단기적으로 영향을 가장 크게 미칠 수 있었던 이 환율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 안정세를 좀 찾아갔다는 점. 그리고 미국에서 고용에 대한 부분이 우려감이 나왔죠. 근데 이전처럼 8월 5일, 8월 2일 이렇게 블랙 프라이데이, 블랙 먼데이와 같은 이런 날들 이렇게 투심이 악화되었었던 상황이다라면은
이 경기 침체 우려감 또 그러면서 주가 한번 또 많이 떨어졌을 텐데 FOMC 의사록에서도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매우 좀 높여놨고 그리고 고용도 좋지 않으니까 9월 금리 인하 좀 더 가능성이 좀 더 올라갈 수 있겠네라는 이 좀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쪽으로 다시 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이런 부분들까지 본다라면 오늘도 뭐 많이 오르기는 만만치는 않습니다. 많이 오른다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소폭 상승에 대한 가능성, 시장이 굉장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간다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좀 편안해지는 조금씩 편안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조금씩 올려줄 수 있는 지수가 조금씩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올 수 있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미국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올랐죠. 근데 많이 오른 건 또 아닙니다. 엔비디아도 1% 좀 안 되게 올랐죠. 이런 부분들까지 본다라면 뭐 반도체주들 긍정적인 분위기는 오늘 나타날 수 있겠으나 상승폭이 굉장히 크기는 좀 힘들죠.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환율에 있어서의 이 원화가 강세가 됐을 때 좀 유리한 종목들이 최근 한 이틀 정도 좀 올랐었는데 환율도 어느 정도 좀 안정되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도 뭐 분위기가 부정적으로 바뀌진 않겠습니다만 이 크게 상승하기 힘들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분위기는 주가에 시장에 대응하기에는 편안해지는 상황은 맞으나 주가의 큰 폭의 상승까지는 오늘 나오기는 좀 힘든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진짜 2,700선을 앞두고 여러 번 넘어졌습니다. 그래도 어제는 2,701선에 한 걸음 다가서면서 마무리 좀 지었고요. 오늘 상승한다 하더라도 제한적인 상승폭 안에서 움직일 수 있겠다라는 부분도 언급해 주셨습니다. 유한양행의 FDA 소식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기다렸던 소식이고 역사적 기록을 세웠다라는 평가 받고 있지만 어제 주가 봤을 때는 뜨뜻미지근했고요. 새로운 뉴스로 작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를 오히려 기회로 잡아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보유자의 영역으로서 다음 기회를 노려야 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네, 우선 좀 아쉽죠. 굉장히 좋은 FDA 승인입니다. 렉라자가 FDA 승인 받았다. 굉장히 좋은 내용이거든요. 좋은 내용인데 여기에 대해서 기대감이 많이 반영이 되어 있었고 이 매수가 이 기대감에 많이 이 주식을 샀었던 이런 뭐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어제 변동성이 굉장히 컸죠. 분명히 좋은 뉴스다라는 부분이 나오면서 이 장중 고점을 굉장히 많이 올려놨습니다. 고점이 16% 정도까지 상승을 했다가 종가는 그냥 거의 보합권 수준에서 좀 마감하는 윗꼬리도 길게 달았고요. 음봉도 길게 나오는 그런 상황으로 마감을 했는데 개인이 주로 샀습니다. 거의 개인이 샀고요. 이 개인이 매수하는데 여기에다가 기관과 외국인이 매도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음봉이 또 길게 나왔거든요. 분명히 조금 더 길게 보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땐 긍정적인 뉴스입니다만 수급적으로 봤을 땐 우선은 외국인과 기관이 차익 실현을 좀 했다라는 점. 그러니까 길게 보는 투자자분들이다라면은 좀 관심을 가지시면서 시간을 좀 두고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좀 천천히 그리고 짧게 보시는 분들이라면 수급적으로 차익 실현 매물 좀 더 확인을 하고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정말 좋은 뉴스임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어제는 새로운 뉴스로 작용을 했고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도 일단 어제는 상단에서 좀 덜어내는 종목으로 자리를 좀 하기도 했습니다. 유한양행 살펴봤고요. 오늘 또 오전 10시에 중요한 이벤트가 있어서 개장 전에 먼저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금통위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일단 예상으로는 13회 연속 동결로 예상이 됩니다. 가계부채도 좀 늘어나고 있고 부동산 시장 좀 들썩이고 있다라는 이유 때문에 일단은 동결 쪽에서 좀 가닥을 잡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좀 되고 있는데요. 예상 시나리오별로 대응 전략도 좀 함께 점검해 주시죠. 네, 사실 뭐 동결 나오겠죠. 근데 분위기가 뭐 동결에 대한 가능성이 매우 좀 높은 상황인데 최근에 이 금리에 대한 분위기가 일본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많이 바뀌어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미국은 금리를 인하를 하죠. 일본은 금리를 인상을 한다라는 쪽이 강하게 작용을 하면서 엔화가 강세가 됐고 그러면서 원화도 덩달아서 좀 강세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8월 금리가 이 기준금리가 동결이 되는데 이 환율에 대한 움직임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사실 기준금리 인하를 하고 싶죠. 미국이 기준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국내도 기준금리 인하가 된다라면 주식 투자자분들은 그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좀 큰데 인하하기가 만만치가 않은 상황이죠. 지금 가계부채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고 부동산 리스크도
지금 이 집값이 다시 한번 많이 빠른 속도로 또 올라가고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좀 부담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기준금리 낮추기는 좀 힘들다. 그래서 기준금리는 동결이 될 텐데 이 8월에 금통위보다는 일본의 엔화에 대해서 좀 더 포커스를 맞추셨으면 좋겠고요. 엔화가 추가적으로 강세가 되느냐 마느냐, 그리고 사실 금리에 따라서 환율이 움직이는 게 또 맞는데 이번에는 동결이지만 엔화에 따라서 바로 옆에 있는 일본의 엔화에 따라서 국내 원화에 대한 환율도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은 이런 모습들을 최근에 보여줬기 때문에 높은 상황이다. 그렇게 이런 부분들까지 본다라면 외국인들의 이 가장 큰 이 투자 포인트가 지금은 포커스가 환율이거든요. 그래서 이 환율에 따라서 외국인 수급이 움직이고 있는데 이 국내 기준금리 이 동결보다는 일본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금통위까지 함께 좀 체크해봤습니다. 일단 13회 연속 동결이 가장 유력하다라는 부분 보셔야겠고요. 짧게 금융 그리고 저밸류업 관련주들도 저PBR 관련주들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금융이나 증권주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증권주의 매력이 좀 떨어진다라는 이야기도 들리곤 있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이 밸류업 관련된 종목들은 뭐 계속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연말까지 계속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밸류업 관련된 쪽으로 금융 위에서도 상당한 관심과 정성을 쏟고 있죠. 금감원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기업들이 그냥 지나치기는 만만치는 않은 상황입니다. 가장 수혜를 받는 건 은행주와 보험주죠. 근데 은행주, 보험주에서 파생이 되면서 증권주까지 오게 되는데 증권주들이 상반기 실적 굉장히 좋았습니다. 하반기 실적도 매우 좋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증권주까지도 밸류업에 대한 수혜 수급들, 수혜 매수들이 증권주로 흘러올 가능성이 매우 좀 높은 상황이고요. 근데 이 밸류업만 놓고 봤을 때는 증권주의 매력이 조금은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만 증권주는 대신 실적이라는 굉장히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반기 실적도 상당히 좋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그래서 이 증권주는 밸류업과 이 실적 두 가지 포커스를 합쳐서 좀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반기로 갈수록 증권주 실적도 상당히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밸류업만 놓고 봤을 때는 오히려 증권주의 매력도가 떨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증권주 안에서는 밸류업 플러스 알파로 실적까지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이 조금 더 좋아질 수 있겠다. 매력도 조금 더 높게 평가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오늘 시장 문 열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8월 22일 목요일 문을 힘차게 열었습니다. 전 거래 우리 증시 이 잭슨 홀 미팅을 앞두고 조금은 숨고르기를 보여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1일 코스피 지수는 하락세로 출발을 했지만 오후 들어서 상승세로 전환을 하면서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현지 시간 화요일 엔비디아의 주가가 2% 이상 하락하면서 우리 증시에서는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동반 하락하는 모습을 또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간밤 미증시에서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됐는데 연준 의원들 대다수가 내달의 금리 인하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하면서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다 상승불을 켜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증시에도 그 훈풍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지금 개장 분위기, 지수 현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양지수 모두 다 빨간불 시원하게 켜내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0.36% 상승하면서 2,710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0.35% 상승하면서 782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실시간 인기 검색어 10개까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유한양행부터 랩지노믹스까지 10종목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전 거래일까지만 하더라도 제약바이오 혹은 이렇게 전쟁 관련주들이 대다수를 차지했지만 오늘은 좀 개별 종목 이슈 종목들도 많이 분포해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슈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한양행입니다. 유한양행이 자사 국산 32호 신약이죠. 비소세포환 치료제 렉나자로 국내 전통제약사 최초로 연매출 2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기사를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는 M83입니다.
M83 같은 경우에는 영화 노량, 그리고 한산, 용의 출연, 그리고 승리호, 드라마 빈센조, 그다음에 스위트홈 2 등 정말 다양한 영화와 드라마의 이 비주얼 이펙트를 진행한 기업인데 오늘 코스닥 시장으로 신규 상장을 계획한다라는 소식이 올라왔습니다. 다음으로는 화성밸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과 관련해서 다음 달에 해외 투자은행 대상으로 한 투자 주관사 선정을 시작하겠다라고 밝혔고요. 화성밸브는 국내 1위 밸브 전문 기업이기 때문에 그 수혜가 좀 크게 다가오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전거래는 강세를 또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TDS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약품 제조와 판매 기업인데요. 따따블로 코스닥 시장에 데뷔를 했습니다. 따따블로 상장한 종목은 올해 1월에 이 현대힘스 이후에 7개월 만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종목 더 살펴보겠습니다. SY스틸텍인데요. 인도 총리가 우크라이나를 방문한다라는 소식이 오늘 새벽부터 들려왔습니다. 그런 기대감에 종전이 조금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속에서 SY스틸텍 마찬가지로 이렇게 인기 종목의 상위단에 올라왔습니다. 지금까지 실시간 인기 검색어 10개 확인해봤습니다. 네, 이어서 개장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앞서서 상무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플러스권이지만 강보합 수준에서 소폭 상승하며 움직입니다. 코스피가 그래도 2,700선 앞에서 계속 넘어지다가 2,706선까지 올라오면서 움직임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도 강보합 수준에서 움직입니다. 오늘 782선까지 올라오면서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가수급이긴 합니다만 좀 살펴보면 코스피 시장 안에서는 외국인 투자자가 좀 덜어내는 모습 확인할 수 있겠고요.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 함께 덜어내면서 오늘 시장 안에서는 기관 쪽에서 조금 더 차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투톱 흐림 먼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0.13% 상승하고 있고요. 그리고 SK하이닉스는 0.16% 상승하면서 오늘 반도체주 흐름 봤을 때는 크게 상승하진 않지만 그래도 강보합 수준에서 투톱이 좀 자리를 지켜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전반적인 분위기 먼저 확인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상무님, 오늘 확인해봤을 때 말씀해주신 것처럼 큰 상승은 아니어도 플러스권으로 출발을 좀 기분 좋게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분위기 먼저 짚어주시죠. 네, 좀 전에도 예상을 했던 대로 시장이 크게 움직이진 않습니다. 외국인의 매도가 나오곤 있습니다만 매도 금액이 굉장히 큰 폭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여지고요. 거래 대금도 사실 크게 늘어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시장이 무언가 위든 아래든 방향성을 잡으려는 이유가 필요하죠. 시장이 이유 없이 상승하진 않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탐색을 하는 중인 그런 시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유를 시장 상승이든 하락이든 뭔가를 찾아야 되는데 그러면 시가총액이 큰 섹터들, 대표적으로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이런 섹터들이 좀 움직여야 되는데 그 움직임들이 적은 상태죠. 아직 방향을 위아래에서 방향을 아직은 못 잡고 있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오른쪽으로 갈지 왼쪽으로 갈지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단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그래도 특징적으로 좀 올라가는 종목들 보면 이 게임주들이 오늘 좀 반응을 좀 하고 있죠.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있으면서 게임주들도 이 유동성이 늘어났을 때, 그러니까 9월에 금리 인하를 미국은 하죠. 거의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 유동성이 늘어났을 때 유동성이 늘어나면서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섹터를 꼽아봐라. 그러면은 꼭 게임주들이 들어가게 되죠. 근데 게임주들 유동성이 늘어나는 데에도 수혜를 받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 실적까지 이 하반기에 좀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모멘텀들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 위주로 해서 일부 좀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유동성이 늘어난다는 데 좀 포커스를 맞춰서 시장 상승을 하고 있는데 근데 시장이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크게 반응하진 않고 있죠. 이렇게 개별 종목별로 좀 반응을 하고 있고 시장을 움직일 만한 섹터별로의 큰 움직임들은 아직까지는 나오진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움직임이 크진 않게 움직이고 있지만 그래도 플러스권이다라는 부분에 방점을 좀 찍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환율 시장 1원 20전 내리면서 1333원 60전에 출발을 했습니다. 앞서서 제가 증시팔 브리핑할 때 FOMC 의사록 공개됐고 여기서 금리 인하에 대한 키워드 계속해서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달러가 약세 보일 수 있다라는 부분 언급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가장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 중에 또 항공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서 항공주 흐름 오랜만에 좀 체크를 해볼까 합니다.
대한항공은 다음 달에 합병 이슈까지 지금 같이 이벤트 두고 있는 상황인데 강보합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제주항공 0.22%, 아시아나나 티웨이도 일단 강하진 않지만 전반적으로 항공주도 오늘은 플러스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무님, 항공주 오랜만에 체크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렇게 달러가 약세일 때 뭐 대여료나 아니면 항공료를 달러로 결제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좀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움직임 좀 어떻게 보시는지 전략 좀 지금 접근해 봐도 괜찮을까요? 네, 이 항공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당히 우호적인 환경이고 시기도 적절한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접근해 보는데 적절한 시기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제 항공주들 어제 움직임들이 좋았죠. 어제 움직임 좋았던 게 항공주도 좋았고요. 한국전력도 좋았죠. 이 원화 강세에 따른 수혜주입니다. 이 유가, 그러니까 항공에 대한 항공기에 대한 리스료 이런 부분들이 다 달러로 나가게 되는데 이 국제 유가에 대한 영향도 많이 받게 되고요. 이 리스료에 대한 부분들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수혜가 있고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대한항공 같은 경우 보면 물류가 최근에 굉장히 분위기가 좋죠. 이 물류비가 많이 올라가 있었다라는 점, 반도체에 대한 수출도 많이 이루어진다라는 점, 그리고 이 여러 가지 인터넷 쇼핑에 대한 부분들, 해외에서 들어오는 이런 부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물류비가 상당히 높은 상태로 유지가 된다. 물론 이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의 물류를 같이 가져오지는 못하지만 이 대한항공의 물류에 있어서의 압도적인 1위 지위에 있어서의 그런 이 수혜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사실은 물류도 좋지만 환율도 좋고요, 물류도 좋고요. 그리고 이 여객 수요 살펴봐야 되는데 여객 수요가 2분기 비수기입니다. 항공주들은 그래서 항상 2분기에 주가가 좀 많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거든요. 근데 하반기로 가면 살아나죠. 우선은 3분기 시작하면 휴가 시즌이 다가옵니다. 7월 말 그리고 8월 달까지 해서 휴가 시즌에 항공 여객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요. 그리고 4분기 가게 되면 또 연말 다가오면서 이 여객 수요 많이 늘어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공주 같은 경우는 지금 환경이 상당히 2분기 좋지 않았던 실적을 가졌던 2분기이기 때문에 주가가 최근에 며칠은 올랐지만 좀 많이 떨어진 상태로 레벨이 좀 낮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격적인 매력이 있고 환율에 대한 우호적인 환경 그리고 하반기 여객 수요 개선에 대한 그런 수혜까지 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접근해 보셔도 좀 긍정적인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항공주 적당한 시기다라는 부분도 언급을 좀 해주셨습니다. 오늘 움직이는 테마단도 좀 살펴보면 은행이랑 증권, 보험 쪽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부터 좀 봤을 때는 오늘은 하락하는 쪽에 좀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장이 좀 약할 때 오히려 밸류업 관련주, 특히나 이렇게 보험이나 은행, 증권 쪽에서 좀 보호를 해주는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조금 덜어내는 모습을 보입니다. 일단 하단에서 자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좀 되고 있고요. 외국인 쪽에서는 오늘 KB금융을 덜어내고 있고 기관 쪽에서는 오늘 신한지주를 덜어내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증권주 역시 NH투자증권부터 한국금융지주까지는 일단 마이너스권 자리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다음 화면 혹시 준비되어 있으면 넘겨볼게요. 보험 같은 경우에는 삼성생명부터 한화생명까지 쭉 다 마이너스권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좀 약하게 보입니다. 상무님, 어제 지수가 좀 약할 땐 좀 보호해주는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은 좀 덜어내는 모습이 조금 더 강하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좀 약할 때 대비해서 해지 성격으로 좀 담아놔도 괜찮을까요? 네, 우선 지금 금융주들이 좋은 이유는 실적도 좋아요. 실적이 은행주, 보험주, 증권주 지금 다 좋거든요. 근데 실적이 좋아서 많이 올랐다라기보다는 사실은 더 먼저 앞에 나오는 건 밸류업이죠. 주주 환원책이 굉장히 강화가 되면서 이 주주 환원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많이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더 붙은 거죠. 이 실적까지 좋더라 이런 부분들까지 겹쳐 있는 상황인데 이 밸류업 관련된 종목들이 최근 들어서 좀 특징이 있죠. 이 반도체라든지 그러니까 시장을 원래 주도했었던 이런 섹터들이 올라갈 땐 밸류업 관련된 종목들은 좀 쉬는 모습을 보여줬고 시장을 주도했었던 이 섹터들이 좀 쉴 때는 밸류업 종목들이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시장 해지 성격으로 상당히 매력적인 좀 대안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밸류업 종목들 특히나도 외국인들의 수급적인 관심이 좀 많다라는 점. 그러니까 외국인이 시장을 좀 덜어낼 때 그래도 부담이 좀 덜한 게 밸류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배당이 확실히 나온다. 주주 친화 정책이 이렇게 확실히 좀 나오면서
이만큼의 수익률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이 크거나 아니면 다른 종목들에 대한 대안이 어느 정도 해지 성격으로 필요할 때 밸류업 종목들 관심 가지시면 뭐 상당히 좀 좋을 것 같고요. 은행주도 좋고요. 그리고 밸류업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면 은행주와 보험주를 포커스를 좀 맞추셨으면 좋겠고, 여기에 실적까지 좀 더 같이 보고 싶다. 물론 이제 은행주와 보험주 실적 좋지만 증권주의 이 실적을 좀 더 방점을 찍고 싶다 그러시면 증권주까지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밸류업이 지금은 금융 쪽으로 상당히 많이 포커스 맞추고 이쪽으로 좀 많이 몰려 있는데, 밸류업에 지금 자동차도 많이 들어가거든요. 밸류업에 있어서의 신경을 많이 쏟고 있는 쪽이 자동차도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까지 좀 더 범위를 확장한다면 자동차까지, 완성차까지 좀 관심을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저 PBR, 밸류업 이야기할 때 자동차 빼놓지 않고 이야기했었는데 요즘 좀 그 얘기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금융 조금 더 아이디어 넓혀서 자동차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테마단 상단 살펴보면 전선과 전력 설비도 강하게 움직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전선 먼저 체크해 볼게요. LS 일렉트릭이 2.35%, 대한전선이 1.6%, 대룡전기도 1.6% 강세 보이고 있고요. 전력 설비 쪽도 오늘은 강세 보입니다. 재룡산업이 좀 강세 보이면서 주도하면서 이끌고 있고요. 한국전력은 어제 지금이 저가 매수의 자리의 기회다 이런 증권사 리포트 나오면서 0.24%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 이어갑니다. LS 쪽도 0.09%, 효성중공업도 2.38%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상무님, 전력, 전선 설비, AI 데이터 센터 연결해서 많이 필요하고 앞으로 좋을 것이다라는 이야기 아마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지금 자리가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어서 지금은 보유자의 영역으로서 좀 보내줘야 하는 걸까요? 사실 이게 주가라는 게 실적을 선반영을 하죠. 그래서 실적을 선반영을 하기 때문에 주가가 먼저 오르고 그 다음에 실적이 나오게 됩니다. 실적이 잘 나오면 어느 정도 유지가 되거나 추가적인 상승을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주가가 먼저 반영을 한다는 게 주식 투자가 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인데, 이 전선주들이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거의 대부분 실적이 상당히 좀 좋다는 점.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2030년까지 수주 잔고가 꽉 차 있다라는 뉴스도 나왔는데요. 그만큼 실적이 좋은데 문제는 주가가 먼저 올라 있었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그렇지만 실적은 굉장히 좀 잘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고, 그리고 최근에 일부는 좀 조정을 받았죠. 굉장히 막 큰 조정은 아닙니다만 고점 대비해서 적게는 10%, 많게는 한 20%대까지 조정을 좀 받아놨기 때문에 이 조정한 부분들까지 본다라면 지금 자리 이 실적을 놓고 봤을 때는 좀 매력적인 자리다. 근데 여기에서 좀 드라마틱하게 이전처럼 이전과 같은 그런 드라마틱한 상승까지는 일어날 가능성은 좀 낮다. 그렇지만 실적이 있어서의 안정성은 상당히 높은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실적 탄탄하고 걱정할 거 없지만 이전에 우리가 큰 폭으로 상승했던 그 기억만큼 다시 한번 되돌리긴 좀 쉽지 않겠다라는 부분은 좀 말씀해 주셨고요. 일단 긍정적인 뷰를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체크를 좀 해볼게요. 오늘 외국인 순매수 1위 종목에 LG 에너지 솔루션 자리하고 있고요. 오늘 시장 안에서 1.7% 강세를 보입니다. 앞서서 증시 8에서 제가 브리핑할 때도 LG 에너지 솔루션 7거래일 연속 외국인이 담고 있습니다. 언급해 드렸는데 오늘도 1위 자리하고 있는 거 보니까 장 막판까지 유지가 된다면 아마 8거래일 계속 연속해서 담아가겠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상무님, 어제 오랜만에 셀 3사가 강세를 보였고 LG 에너지 솔루션은 오랜만에 8거래일 연속 외국인이 계속해서 러브콜을 좀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악재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 주가는 밀리지 않고 러브콜을 좀 보낸다라는 것은 바닥을 잡았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네, LG 에너지 솔루션 우선 바닥을 잡은 것 같습니다. 수급적으로도 그렇고요. 외국인 기관, 사실 기관 쪽에서 기관의 수급만 놓고 보면 기관이 좀 매도세거든요. 근데 기관 안에서 보면 금융투자가 좀 강하게 매도를 해서 그렇지 보험 투신, 특히 연기금은 계속적으로 외국인하고 비슷한 매수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기금과 외국인의 매수하는 가장 큰 이유가 거의 바닥을 잡은 모습을 확인을 한 거죠. 이 악재가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적이 안 좋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실적이 안 좋은 건 시장에서 예상을 했던 부분이죠. 그래서 예상을 했었던, 이미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었던 악재다라는 게 이 시장의 반응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하락하지는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반기에도 실적이 굉장히 크게 좋아지진 않겠습니다만, 이 주가가 지금 올라가는 부분은 바닥에 대한 가격적인 매력이 상당히 좀 크고, 여기보다 더 나빠지기보다는 하반기부터 조금씩 좋아지고, 그리고 내년에도 실적이 상당히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주가가
주가가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굉장히 큰 폭으로 오를 가능성은 좀 낮습니다만 그래도 점진적으로 올라가면서 속도 조절하면서 상승할 가능성은 매우 좀 높은 상황이고요. 이제는 비용에 대한 효율화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배터리가 좀 덜 팔릴 때 특히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ESS 쪽으로도 상당히 많은 포커스를 맞춰서 실적을 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보다 더 나빠질 가능성은 상당히 좀 낮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2차 전지 하도 떨어져서 어디가 바닥일까 뭐 이런 말씀 많이 해주셨었는데 그래도 다행히 바닥은 잡아가는 것 같다라는 포인트 잡아주셨습니다.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 점진적으로 실적 개선될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무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따라가 말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이코노미 리서치 이슬이 전문가 자리해 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은 플러스권에서 일단 강하진 않지만 그래도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게임스컴 앞두고 어제는 뭐 그냥 뭐 지지부진한 흐름이었다가 오늘은 그래도 좀 강세를 보이면서 상단에서 이름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벤트 시작했고 신작이 좀 공개가 됐기 때문이다라고 봐야 될까요? 네, 우선은 이제 그 어떠한 게임 평가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나올지 좀 몰랐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그 전 시장에서는 좀 불확실성으로 좀 작용을 했다가 막상 또 이제 공개를 하고 나니까 뭐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평가가 나쁘지 않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반등을 이끌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 이제 그 신작 출시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배틀그라운드 같은 경우에 기존에 그 그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에 대한 의존성이 굉장히 좀 높았습니다만은 최근에 뭐 인조이라든지 이런 신작들을 또 이제 선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이게 추가적인 어떠한 그런 주가 상승의 좀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출시를 한다라고 해서 그게 다 이제 흥행으로 좀 이어지지는 않겠지만은 그 이전에 어떠한 평가로 인해서 대체적으로 이제 판매량이라든지 이제 추가적인 어떠한 예상 매출액을 좀 계산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출시 이전에 어떠한 그런 평가는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지금 이제 참가한 기업들 중에 대부분이 좀 호평을 받았던 부분이거든요. 특히나 이제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조금 더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 이제 그 배틀그라운드에 대한 의존도를 상당히 좀 줄일 필요가 있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최근 뭐 인조이라는 이런 이제 파이프라인을 공개한 거 굉장히 좀 긍정적인 요소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제 투심이 단기적으로 좀 회복세로 좀 돌아서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게임주들도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시면서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반도체주들이 조금 안 올라갈 때, 하락을 할 때, 뭐 바이오라든지 게임, 미디어 이쪽으로 좀 수급 분산이 된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게임스컴 이벤트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ONL이라고 해서 오프닝 나이트 라이브에서 게임 신작들 공개했는데 반응이 좀 나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해석해보면 신작에 대한 평가가 어떨지 몰랐기 때문에 주가가 지지부진했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코멘트가 좀 나오게 되면서 오늘은 좀 반응을 보이고 있다라고 정리를 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봤을 때 의료 AI도 움직임을 좀 보입니다.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루닛이나 딥노이드 이런 쪽도 좀 움직임을 보이고 있거든요. 오랜만에 강세를 보이는 건 단순한 기술적 반등으로 좀 이해를 해야 되는 걸까요? 네, 우선은 이제 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수급을 보면은 사실 여전히 오늘 뭐 코스피 코스닥 나쁘지는 않거든요. 뭐 0.29%, 뭐 코스닥도 0.4% 상승은 하고 있습니다만 누누이 말씀드리는 외인들의 수급 부재가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에 따라서 좀 개별 이슈가 강한 이제 섹터 위주로 좀 수급이 몰리고 있다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동안 이제 그 헬스케이 AI 관련주들이 이제 대체적으로 좀 잘 못 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시장 흐름을 보게 되면은 이제 과대 낙폭주들 위주로 좀 수급 쏠림 현상이 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기술적 반등에 의한 좀 상승 정도로 좀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결국에 지금 우리 이제 어떤 기업들에 대한 분석을 좀 해보면은 산업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도 업종이 지금 거의 다 비쌉니다.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외국인들도 사실상 이거를 조금 공격적으로 매수하기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그런 이제 업종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그동안 이제 낙폭이 좀 심했던 종목군들 위주로 단발성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다 정도로 좀 해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최근처럼 또 주도 업종이 부재한 시장에서 오히려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도 저는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쪽은 또 실적 부분이 좀 항상 발목을 잡죠.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윙이푸드 오랜만에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나스닥 상장 뭐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고 어제는 나스닥의 투자자 리스트 제출을 해서 한 5일에서 7일 정도 지나면 다음 주 26일에 아마 주당 가격 확정을 짓고 28일에 상장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사는 보도가 됐습니다. 근데 반응 보면요. 나스닥 상장한다? 뭐 IPO 이야기 나오는데 4.97%? 네. 크게 뭐 오르는 느낌은 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걸 지금 미리 선점해봐도 좋은 건지 아니면 중국 쪽에 대한 리스크 때문에 요만큼 반응이 좀 나는 건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저는 웬만하면은 이 중국 관련주는 조금 신중을 하실 필요가 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뭐 이제 상장이 돼 있는 것 중에서 사실 중국 관련주가 찾아보면 좀 꽤나 있거든요. 뭐 홍션그룹도 있고, 윙이푸드도 이제 좀 마찬가지인데 사실상 이게 상장에 대한 기대감을 단기적으로 좀 가져가 볼 수는 있겠지만은 결국에 이제 상장 이후에 또 얼마나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을 내는지도 좀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사실 윙이푸드라는 회사가 그렇게 지금 단기적으로 뭐 성장을 하고 있는 회사는 좀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뭐 좀 기대감으로만 접근을 하시기에는 상당히 좀 리스키한 구간이 아닐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오늘도 이제 주가를 보면은 이제 5%대 지금 상승, 별로 이렇게 기대감이 아닌 어떤 그런 매물 추세로 좀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을 봤을 때 생각보다 그렇게 기대 가치가 높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결국에 전고점을 못 넘었습니다. 그래서 2,730원대가 5월 달에 이제 한번 좀 달성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못 넘었다라는 거. 이제 전고점 돌파 여부가 굉장히 좀 중요했었던 부분인데 지금 못 넘고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하방 압력이 더 쏟아지게 되면은 전저점 구간까지 지지선 구간까지 좀 올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선은 이제 그 매물이 어디까지 하락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하시고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호재라면 호재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고점은 돌파하지 못한 채 다시 한번 좀 음봉으로 그림을 좀 그리고 있습니다. 리스키한 구간이다라는 부분 조언해 주셨으니까요.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도 들여다보겠습니다. 실시간 상승률 상위 종목 먼저 코스피 확인해 보시죠. 네, 코스피입니다. 산일전기, SK 이터닉스, 한국콜마, CJ, CGV, 시프트업 있습니다.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네, 시프트업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게임주들의 어떤 반등이 나오면서 같이 좀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시프트업 같은 경우에 이제 상장 당시에 굉장히 좀 주목도가 많이 높았었죠. 그리고 공모가가 이제 6만 원대에서 이제 그 상장이 됐는데 사실상 이제 기술은 굉장히 좋습니다. 이 기업도 지금 스텔라 블레이드라는 이런 IP를 가지고서 좀 실질적으로 매출이나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가치에 대비해서는 살짝 좀 고평가가 되어 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뭐 시프트업 쪽을 보시기보다는 좀 중장기적으로 보신다면은 좀 매출액 영업이익으로 계속해서 좀 개선이 되고 있는 기업들을 좀 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다만 이제 업황에 대한 어떤 수급적인 부분을 계속해서 좀 들어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제 추세를 좀 이어갈 가능성은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실적을 보면은 2023년 매출액이 뭐 22년에는 60억에 불과했던 게 뭐 1,000억 이상까지도 증가를 했거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단기적으로 이런 이제 실적에 대한 개선세는 굉장히 좀 뚜렷하다라고는 좀 볼 수 있겠지만은 시가총액이 지금 4조 원대가 넘는데 비슷한 기업들과 좀 비교를 해보자면은 뭐 넷마블 그리고 NC소프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이 지금 이제 굉장히 좀 부진한 상황인다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매출액이 거의 조 단위 이상은 꾸준하게 좀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시프트업이 지금 매출액이 한 1,000억대에서 2,000억대 정도 평균인 것을 좀 감안해 본다면은 조금은 이제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너무 좀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시기보다는 조금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워낙 기대를 좀 많이 했던 대여 IPO죠. 실적 냈을 때 뭐 물론 나쁘지 않았지만 워낙 예상치가 좀 높았기 때문인지 예상치에는 부합하지 못하는 모습을 좀 보이기도 했습니다. 일단 트레이딩 관점 유효하다라는 조언 남겨주셨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함께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입니다. 카카오게임즈, 루닛, 펄어비스, 선익시스템, SPG 자리하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네, 이제 로봇주, SPG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그 로봇 관련해서 보핏에 대한 기대감이 또 있죠. 그래서 9월에 이제 출시를 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기업들의 어떤 상승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 최초로 좀 출시를 하는 만큼 당연히 이제 주목도가 좀 높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물론 이제 그 보핏 출시 이후에 이게 얼마나 또 실적의 실적 개선에 있어서 기여를 하는지 이 부분은 좀 체크를 해보셔야겠지만 지금 상황에선 어쨌든 기대감을 모으고 있는 것은 좀 사실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기업들 좀 단기적으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SPG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감속기 관련해서 이제 국내 최초로 또 이제 국산화를 이제 이뤄냈던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제 로봇주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은 이제 지금 투자 단계죠. 네, 그렇다 보니까 사실 실적이 좀 잘 나올 수가 없습니다. 네, 워낙에 지금 R&D 쪽에 많은 돈을 쏟아붓고 있는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로봇이 이제 상용화가 되고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판매량으로는 좀 이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사실 이제 실적을 보게 되면은 대부분이 좀 적자 기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PG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수출을 하게 되면서 어느 정도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기타 부품 기업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뭐 단기 관점에서는 한번 보핏 출시 이전까지 좀 볼만한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다만 이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항상 좀 분할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봇은 뭐 이슈가 있죠. 현대로템,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봇계, 방산용 로봇계 이야기도 있었고 삼성 보핏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계속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인텔리전트 아시아가 대만에서 어제부터 개최가 됐습니다. 근데 그때 지금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참석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이 언급이 살짝 되다 보니까 어제 로봇주가 잠시 좀 시세를 냈습니다. 사실 엔비디아 CEO이기 때문에 반도체주가 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어제는 로봇주 강세 보였고 오늘 시장 안에서도 일부 종목들은 시세를 좀 추가적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오늘 테마들도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위 3가지 테마 함께 보시죠. 일단 자리하고 있는 첫 번째 테마는 전선과 전력기기입니다. AI 돌리려면 데이터 센터 필요하고 그러려면 전선, 전력기기 다 필요하다라는 아이디어는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고요. 워낙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좋은 섹터다라는 부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상 콘텐츠 쪽으로 봤을 때는 오늘 M83이라는 시각 효과 담당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이 M83이 오늘 추가적으로 상장을 하게 되면서 관련해서 콘텐츠주들의 전반적으로 힘을 좀 보태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M83이 오늘 주도하면서 영상 콘텐츠 관련주들 이끌고 가고 있고요. 의료 AI는 앞서서 설명드린 것처럼 오랜만에 다시 한번 좀 반등에 성공을 하는 모습입니다. 더불어서 루닛이 미국 유방암 검진 소프트웨어를 공급했다라는 소식도 추가적으로 보도되고 있으니까요.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 이 중에서는 어떤 테마를 좀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오늘 워낙에 또 이제 전력기기 관련주들이 뭐 업황 자체적으로 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워낙에 좀 많이 눌렸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그런 차익 실현 매물도 좀 소화를 했던 과정이고 최근 들어서 이제 다시 한번 좀 어떤 기대감들이 살아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그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뭐 간담회를 개최를 하겠다라는 이제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좀 격화가 되면서 아직까지 종전을 논하기에는 조금 시기상조다라고 보여지고 있지만 언젠가는 이제 전쟁은 끝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재건 관련해서는 주기적으로 이제 시장에서 좀 반응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국내 기업이 어떤 전선 조합을 만들어서 뭐 앞으로 우크라이나도 이제 시장 조사를 하겠다 뭐 이런 이제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는 만큼 추후에 이제 주가 상승의 어떤 좀 트리거가 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을 제외한다라고 하더라도 워낙에 지금 전력에 대한 공급은 지속적으로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또 이제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한 어떠한 대단지 조성을 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상 이제 반도체는 굉장히 공장 같은 경우에 대규모 시설이기 때문에 이 전력 수요가 엄청나게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24시간 가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전력 가지고는 택도 없이 굉장히 좀 부족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전력에 대한 수요는 점진적으로 좀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AI 버블론이 좀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좀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이런 전력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좀 증가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결국에 이제 반도체 산업이 회복을 하면서 지금 탄소 배출량이 또 증가를 했다라는 겁니다. 결국에 이제 탄소 배출이 이제 많이 되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상기후 현상으로 또 좀 이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이에 따라서 지금 폭염도 좀 지속적으로 심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뭘 해도 전력에 대한 지금 공급량이 굉장히 좀 부족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그 탄소에 대한 부분들에 굉장히 좀 민감한 상황들인데 이렇다 보니까 뭐 유럽은 진작부터 신재생 쪽으로 굉장히 좀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미국도 최근 들어서 이제 신재생 인프라를 더 이제 강화를 하겠다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조 원대 이상의 이제 투자가 좀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태양광이라든지 뭐 이런 풍력 같은 경우에도 전기가 필요합니다. 인프라 구축을 하려면. 그래서 어떻게 본다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전력에 대한 수요는 점진적으로 좀 증가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좀 관심을 갖고 좀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다만 이제 뭐 주가가 너무 많이 오른 게 아니냐라는 우려를 좀 하실 수도 있는데 결국에 이제 이게 끝도 없이 올랐다라고 하면은 지금 밸류적인 부담이 좀 있겠지만은 어느 정도 지금 고점에서 또 많이 눌린 상황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지금 하반기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는 또 상향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3, 4분기 실적이 만약에 눈높이에 맞춰서 좀 받쳐주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좀 이런 시세 좀 이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뭐 전선, 전기, 전력 인프라 다 이제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뭐 가장 많이 알고 계시는 뭐 HD 현대일렉트릭 그리고 LS 일렉트릭, 효성중공업 이런 이제 초고압 변압기를 생산하는 기업들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워낙에 지금 전력이 이제 공급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전력에 대한 어떤 손실화를 좀 줄이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려면은 결국에는 이제 얇은 전선에 그 고압 변압기를 이제 흐르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초고압 변압기에 관련된 기업들이 더 이제 상승 모멘텀이 높을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초고압 변압기 같은 경우에 사실 생산할 수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좀 소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더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겠고요. 이 중에서 탑픽은 이제 HD 현대일렉트릭 지속적으로 대장 역할을 해왔었고 향후에도 좀 대장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면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선 전력기기 관련주는 AI 아이디어도 있지만 플러스 알파로 좀 우크라 재건도 붙어 있고요. 더불어서 탄소 배출량이 증가하다 보니까 신재생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교체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는 부분도 이 섹터에겐 또 호재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 방송에서 나왔던 종목들 다시 한번 리뷰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 8로 이동해 보시죠. 오늘 우리 오민 전문가님의 탑픽주였습니다. SY 먼저 살펴볼 텐데요. 모듈러 주택 그리고 샌드위치 패널 관련해서 전문으로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우크라 재건은 트럼프 후보 관련주로 가장 대표적으로 엮여 있는 상황인데요. 전반적으로 우리 건설주도 좀 흐름 나쁘지 않게 흘러가고 있는 가운데 우크라 재건이라는 이슈가 같이 좀 붙어 있습니다. 트럼프 후보가 경합지 4곳에서 해리스 후보를 앞섰다라는 결과가 보도가 되기도 했고요. 더불어서 케네디 주니어, 이 인물은 또 존 F 케네디의 조카이죠. 인물이 원래는 무소속으로 제3후보로 출마를 좀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걸 포기하고 트럼프 후보 캠프로 합류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외신들은 금주 내로 이 대선을 포기할지 말지를 결정하겠다. 아마도 그쯤 결정이 될 것으로 예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케네디 주니어가 지금 지지율이 약 5% 정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트럼프 캠프 쪽으로 합류를 하게 된다면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좀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 결정이 나게 된다면 트럼프 후보가 앞설 수 있다라는 기사도 아마 보도되지 않을까 싶고요. 우크라 재건주들도 다시 한번 시세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Y 2.9% 오늘은 하락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증시 9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선과 전력기기 차례대로 볼 텐데요. 이쪽은 AI 아이디어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죠. AI를 계속해서 학습시키려면 데이터 센터 필요하고 그러려면 많은 전력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전선이나 전력기기 필요하다라는 아이디어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요. 플러스 알파로 붙어 있는 게 우크라 재건입니다. 재건 인프라로 같이 구축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 모아가고 있고요. 워낙 탄소 배출량이 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EU나 미국 쪽에서도 신재생 인프라에 대한 욕구도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교체를 하게 된다면 당연히 전선 쪽도 같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LS 일렉트릭 2.23% 상승하면서 움직이고 있고요. LS는 0.34% 상승합니다. 다음 화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서도 LS 일렉트릭 같이 자리하고 있고요. 산일전기 2.94%, 가온전선도 1.6%, 전반적으로 전선주가 조금 더 강도 있게 가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HD 현대 일렉트릭이 이 섹터 안에서는 가장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요. 주가의 흐름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여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요약입니다. 정선회 이주식에서는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 종목으로 꼽히는 대원전선 그리고 캡스톤 파트너스 두 종목 살펴봤습니다. 네, 코스피는 개인의 매수세로 상승 출발했습니다. 지금 이 섹터에서는 전선, 전력기기 살펴봤습니다. 투자하실 때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다양한 소식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